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의 문자 사태가 터졌고 결국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문진석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합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세 줄짜리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문진석이 숨어 들어가면서 언론과 국힘의 타깃은 당연 대통령실로 향했고 계속해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님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좀 경고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사의 표명을 하시자마자 수리를 하신 거 보고 어떤 그런 기조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민간 이익단체 협회장인데 이런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추천을 하고 개입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아예 사실이 아니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않겠습니다. 개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예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저희가 밝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 비서관께서,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사수석님 대신에 이렇게 부속실장님 등 대통령실에 있는 다른 주요 보직자들에게 청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부속실장님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도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니 엄중 경고했다는 김병기의 조치는 한심함을 넘어 리더십을 의심받게 되는 것이지요. 김병기에 대한 충격은 당연 지난 송원석과 특검에 대한 협상이었습니다. 이후부터 드러나는 태도에 대해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것은 국힘 주진우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보인 태도로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어.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투자 정책실장 들어가 있다고. 정책실장! 안 가만히 있어봐. 안 된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좀 대통령실. 가만히 있어봐요. 정책실장! 봐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위증도 그렇고 말이죠. 안 된다니까. 정책실장! 법사위가 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들을 고발하자 뒷감당은 법사위가 하라 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으면 배는 게 없는 것인데, 앞서 나온 문진석에 대한 김병기의 언행으로 유추해보면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두목식이라면 우려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김병기 본인 역시 뉴스타파와 싸움 중인데 매번 뉴스타파가 충격적인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김병기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이러니 민주당은 지금 김병기, 문진석 리스크다 이거지요. 결국 당원 주권 정당이라는 증명은 곧 당원들의 요구에 따른 문진석에 대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폭설로 서울이 마비되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로 통과하는데 5시간 걸려 밤 12시에 하남집으로 올 수 있었다. 혹시 오 시장에게 몰표를 준 강남은 제설 작업을 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해봤으나 다 꽉 막혀 모든 차량이 꼼짝을 못했다. 오 시장은 눈 안 치우면 한강버스 인기가 올라간다고 팔짱 끼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러니 김민석 총리가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 폭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를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등 관계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즉각적으로 도심 주요 간선도로 및 중심지 도로에 대해 제설 및 재빙 작업을 개시하고 가능한 경우 차량 통제, 우회 조치를 시행할 것.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즉시 고속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재빙 작업 실시 및 우회 도로 안내 등을 실시할 것. 서울특별시 등 관계지방정부는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특히 내일 출근 시 빙판길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교통 상황, 대체 교통수단, 안전, 안내사항 등을 즉시 알리는 공식 공지 및
홍보를 실시할 것. 행안부와 관련 지방정부는 향후 동절기 폭설 등이 시민의 생명과 도시 기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 상황임을 인식하여 신속성, 효율성, 투명성 원칙하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 그럼 오세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4일부터 동남아 출장이랍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4박 6일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강버스나 감사의 정원이나 총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오세훈 시정의 수준입니다. 따뜻한 베트남과 폭설에 갇힌 서울 시민과의 대비만큼 저 멀리 가버린 오세훈입니다. 5일과 8일 판사들이 모여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는데 말 그대로 다 집합시켜가 아니겠습니까? 조이대파인지 천대엽파인지 모르겠으나 딱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내용을 상의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광분하면서도 정작 조이대 천대엽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판사들에게 독립의 디귿자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지난 5월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이들 판사들에게 다시 필요할 듯합니다. 예전에 독재 시절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다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검찰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일치한다. 검사의 공소장을 보고 베껴서 판결문을 쓴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흑역사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를 질타하는 한 전직 판사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일갈한 전직 유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분이 문영배 재판관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법원의 흑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면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 판사들이 한번 되새겨볼 그런 대목이지 않은가라고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